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좀 집중해 보죠. 네, 좋습니다. 거시적인 시장 흐름이랑 또 특정 법규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반에 보면요. 코스피가 최근에 그 3천선 아래로 좀 내려앉았죠. 꽤 불안정했어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상당했죠. 외부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가능성 언급이라던가 그리고 샘 알트먼 AI 과열 경고 이런 발언들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관련 기업들 주가에 좀 부담을 줬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권이니까요. 네, 철강 관세 확대 우려도 있었고 이건 LS 일렉트릭 같은 기계 쪽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미러우 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방산주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됐었죠. 그렇죠. 외부 변수가 많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요. 다른 움직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하려던 논의가 좀 들어갔다는 소식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같은 뉴스. 이런 건 오히려 반등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도 논란은 있었지만 한미 원자력 협력 기대감 때문에 낙폭을 좀 줄였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안팎의 요인들이 막 섞이니까 단기 방향성 예측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한치 앞을 보기 힘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관련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지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안개 속 같은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건설업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취자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중처법을 주목하셨어요. 이 법 파급력이 상당하다고요. 특히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데 네, 그 영향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포스코 ENC나 DL건설 이런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나서 압수수색 같은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했어요. 포스코 ENC는 올해만 사고가 5건이어서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5%까지 떨어졌고 DL건설도 사고 1건 후에 마이너스 10.5% 기록했고요. 와, 주가 하락폭이 정말 크네요. 그만큼 법 자체가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이게 단순히 벌금 액수 때문만은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점은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기소된 31건 중에 무려 29건, 거의 94%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4%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소 자체가 그냥 엄청난 경영 리스크가 되는 거죠. 와, 94%면 뭐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왜 유독 건설업계에 이게 집중되는 걸까요?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 실제 산업재해 발생 건수만 따지면 광업 같은 다른 업종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례의 절반 이상, 51.6%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 38.7%로 그 다음이고요. 왜 그런 거죠? 분석을 보면 건설업 특유의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이게 원청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고율 자체보다도 처벌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건설업 리스크가 더 부각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한테는 ESG 평가에서 불이익 주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특히 자금 조달이 중요한 중소건설사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유예가 끝나서 시행됐는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77%가 아직 법 준수 준비를 못 끝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심각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실제로 처벌받은 기업의 87.9%가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강진혁 애널리스트 분석처럼 중처법은 건설업계에 정말 양날의 검인 셈이죠. 대형사들은 그래도 안전투자 여력이 좀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법적 리스크에다가 금융규제 가능성까지 이중고에 처한 상황입니다.
정말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아, 안전기술이요. 네, 예를 들면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이라던가 IoT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아니면 위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AI나 로봇 기술 같은 거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종합해보면 시장은 당분간 여러 변수들이 얽히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특정 정책 변화가 개별 산업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죠.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 뭐랄까, 문화로 받아들이고 관련 신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아, 결국은 안전 경영을 내재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청취자께서 앞으로 던져보셔야 할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 안전 규제 강화를 단순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진정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그 차이를 발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